영상미디어센터 이혜원 사업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원주시 미디어 환경과 시민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오늘 포럼을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그리고 원주시 체육회 이덕영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봉 총동문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상지대학교 법학과 그리고 한국미용연근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한가수협회 강원 그리고 한지테마파크 김진희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원주시청 시정홍보실 이나연 그리고 원주시청 시정홍보실 김나연 주무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원주시 소상공인연합회 류미경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 박수 내주시는 원주시의회 차은숙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님 오셨습니다. 상지대 원주투데이 신문사 이상용 편집국장님 오셨습니다.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임창식 강사님 오셨습니다. 원주 시민영상 제작단 김미경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포럼을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번 포럼을 준비하고 환영의 뜻을 전하는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의 서명택 대표님 모시고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가 큰가요 이거? 키가 커서 마이크 형택입니다. 정확히 2년 전에 2023년 11월 1일부로 제가 원주 영상 미디어센터를 맡았습니다. 제가 미디어센터를 맡으면서 가장 정책적으로 우선했던 일이 전국 미디어센터 최초로 원주 영상 미디어센터에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미디어센터가 기존의 미디어 교육, 장비 대여 이런 업무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자. 그리고 시민들이 와서 편하게 미디어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미디어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 8월부터 미디어센터 센터장을 맡아준 우리 김동규 센터장님을 모시면서 또 센터장님이 기존의 2.0 수준의 미디어를 벗어나서 3.0으로 가자. 그래서 시민들이 편하게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도록 미디어 향유라는 말을 도입해서 소상공인이나 농민들, 예술가들을 찾아가서 시민영상 제작단이 영상으로 만들어주고 대학생 영상 제작단이 그분들의 땀을 영상에 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 영상 미디어센터가 아마 전국에서 좀 많은 선진 업무를 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고 모범 사례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시민 미디어 포럼을 준비하면서 시민들이 우리 미디어센터에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앞으로 이제 AI가 영상을 만들어 온 시대에 단순히 영상 촬영 편집 교육을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고 시민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 방법들을 논하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해드리고요. 좋은 의견들 많이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마이크 높이가 적당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정말 빠르게 변해서 우리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가 3.0이 아니라 4.0을 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2009년에 처음 개관을 해서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가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정말 눈부시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AI로 영상을 뚝딱거리고 만드는 시대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원주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강원도의 18개 시군 중에 17개 정도가 혹은 16개가 거의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가 참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야 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원주 시민 미디어 포럼에서 그것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나누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다행스럽게 오늘 각계각층의, 그야말로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에 참 한편으로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이렇게 우리 원주시민영상제작단 분들이 이 현장을 또 영상으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제해 주시는 좋은 내용, 또 토론에서 나오는 좋은 내용, 플로어에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제가 잘 기록해서 우리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가 발전하고 도약하는 좋은 디딤돌로 잘 받들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제 발표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휴식 시간 잠깐 가진 뒤에 토론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끝난 뒤에는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과 함께 종합 토론, 그리고 묻고 질문하는 시간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포럼의 핵심 주제 발표 시간 갖겠습니다. 원주시 미디어의 현주소와 미래를 짚어보는 두 가지 발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상지대학교 미디어 영상광고학과 양문희 교수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 발제는 원주시의회 차은숙 의원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잠시 자리 정돈한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맡게 된 상지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양문희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꽤 됐는데 여기 영상미디어센터를 저기 오늘 처음 와가지고 되게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기회가 있었을 텐데 여기 좀 와봤으면 하는데 그럴 좀 기회를 마련하지 못해서 오늘 처음 와서 시설 둘러보니까 굉장히 좋고, 또 이렇게 시민활동가분께서 촬영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뿌듯한 그런 느낌을 왠지 모르게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준비하시느라고 센터장님하고 또 대표님하고 다 굉장히 준비를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이 발제를 부탁을 받았을 때는 그냥 라운드 테이블 정도로 생각을 하고 편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강연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 두 번째 주제인 그 로컬 미디어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차은숙 의원님께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셔서 저는 제가 맡은 역할은 지역 영상미디어센터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그러니까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역 미디어센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들이라든지 그다음 고민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좀 또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잠깐 짚어보고,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한번 제언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목차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 현황하고, 두 번째는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 이미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한번 좀 요약을 해보고, 그 다음에 대안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영상 2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영진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이런 사업들을 시작을 했고, 2005년부터는 이제 문체부에서도 만들고, 그 다음에 박무진이라고 MBC의 그 대주주로 있는 박무진이라는 기관에서도 만들고, 또 다양한 또 지역 사회에서도 이런 기관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면
전국에 이런 미디어 영상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시민 참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전국에서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동안 살펴봤더니 2025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에 현재 60개소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생각보다 많아서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면 서울이 주로 많긴 하지만 지역의 곳곳에 이런 센터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그 전국 미디어 센터 협의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미디어 센터 협의회라고 해서 여기 이제 가입돼 거의 대부분이 가입이 되셨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자료 같은 것도 이제 취합하는 작업들을 최근에 이제 좀 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게 이걸 만든 주체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운영 주체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뭐 좀 약간 산계에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협의회가 생기면서 좀 더 힘을 모아서 이런 자료 정리 작업들도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서울의 14개소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강원도를 제가 제일 앞부분에 빼놨는데 강원도에서는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4곳에서 운영 중이고 그중에 한 곳이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인데 이 표를 보시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으신가요? 뭐가 빠진 곳이 있지 않으신가요? 강릉이 없습니다. 강릉이. 그러니까 강원도에 3대 도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춘천하고 원주하고 강릉인데 강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마땅히 있어야 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강릉이 없다라는 점이 좀 독특한 점인데요. 보시면 삼척은 최근에 생겼습니다. 도계의 폐광지역 그 사업 중에 하나로 인해서 가장 최근에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평가도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여기가 어느 정도 사업 영속성이 지속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최신 시설이고 또 최신 장비다 보니까 견학들도 많이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여기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못 가봤지만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영 주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인 인디하우스라는 곳에서 삼척은 운영을 하고 있고 화천은 화천군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주는 저게 맞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2005년 자료였는데 네네 인권영화 창작소에서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강원 시청자 미디어 센터라서 춘천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라고 방통위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정도가 지금 강원도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자료도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옆에 보시면 설립 연도가 있어서 원주는 2009년 꽤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고 아직은 원주 시민들한테 그 연차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최근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강원도의 현재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설립과 운영 주체별 현황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자체에서 직영하는데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기관, 그 다음에 민간의 위탁 운영, 저희 원주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민간 위탁, 그다음 지방 정부에서도 차원에서 운영하는 기관들도 있고요. 보시면 서울은 구 단위에서도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은 넓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최근에 이제 전국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이게 지역 국회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좀 치적 사업 비슷하게 돼서 지역에서 서로 유치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조차도 요즘에는 좀 예산이 좀 빡빡해서 더 이상 만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꽤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상미디어 센터가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고 많다는 그 현상을 보면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역 미디어 센터가 지역에서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름대로 꽤 오랫동안 운영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인 연구가 거의 손꼽을 정도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원래 이런 발표 자료를 준비할 때는 기존의 논문이라든지 연구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하는데 너무 없어서 제가 좀 당황을 했거든요. 사실은 당황을 한 면이 없지 않은데 이건 저도 그 연구를 하는 학자로서 좀 반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도 그렇고요. 제가 영월 라디오 센터에서 라디오 박물관에서도 요즘에 세미나를 해서 거기 가서도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자료가 없어요. 라디오도 요즘에 인기가 없는 미디어기도 하고 또 지역 라디오라 보니까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또 구글의 AI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설마 있을까 했는데 나오더라고요.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 문제점 이렇게 딱 쳤더니 이런 식의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쭉 읽어보니까 너무 다 맞는 말이고 기존에 이제 구글 이런 AI 자료의 특징은 그 뭐 신문 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회자되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놓은 건데 쭉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재정과 운영이 쉽지 않다. 아까 처음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익 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렵고 뭐 직영이라든지 아니면 시청자 미디어 재단 같은 경우는 아예 방통위에서 하나니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른 기관들은 굉장히 좀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운영도 어렵고 또 시비나 도비를 받을 경우에는 좀 감시와 또 돈을 쓰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좀 까다롭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민간 위탁의 경우에는 이게 소위 말하는 복걸복이라고 해서 민간 위탁 운영사가 굉장히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해주시면 굉장히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되게 침체가 되고 이게 저희가 이따 보겠지만 3년 위탁이 기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침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과 시스템 문제는 요건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시설 문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다른데 미디어 재단도 가봐도 최근에 장비도 되게 간소화되고 비용도 저렴해지면서 또 스마트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장비 문제는 좀 없어지는데 중요한 문제는 인력 확보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력 확보가 안정적으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오랫동안 이 일들을 담당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뭐 이렇게 아까 시청자 미디어 재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준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직원들을 뽑을 때도 공무원 뽑듯이 공공기관 채용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도 많고 또 선별 과정도 되게 어렵게 되고 한 번 되면 좀 잘 나가죠. 이직률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기타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도 굉장히 높고 좀 안정적이라고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에서 있는 분들도 좀 적은 것 같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강릉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강원일보랑 도민일보에서 발췌한 때 있었습니다. 강릉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재정을 강릉시에서 끊어버렸습니다. 지원이 0원이 돼버렸어요. 도저히 운영을 하니까 시설이 노후화된 것들 이 강릉 미디어센터가 워낙 오래되기도 했지만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강릉시에서 투자를 안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시민단체들에서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다른 대체 방안이 있다. 뭐 1인 미디어 센터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지역 MBC 시설 중에서 그 방송국을 통합하면서 남는 시설에서 뭐 거기서 하면 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민의 전용 공간이 문을 닫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좀 요구를 강릉시 지역에서도 계속 요구를 해서 좀 강릉시 정도 되는 규모의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가 없다라는 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문을 닫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닫은 상태고 이분들이 굉장히 하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남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라든지 시민들이 관심을 안 갖게 되면 언제든지 예산이 없어지고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사례를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주 영상 미디어 센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내부 자료를 뭐 달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가 외부에서 보는 시선으로 혹은 외부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 정도로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009년 4월에 설립돼서 아마 이쪽으로 전에는 다른 곳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확대 개편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직원이 7명으로 공표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공동체 라디오 운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는 원주시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시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조례 제 1711호에 의거해서 미디어 센터의 사업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7가지 사업인데요. 시민을 위한 영상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 교육, 장애인 등 소외계층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장비 대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영화관에서 하는 뭐 우수 영화물 감상, 지금도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죠. 체험 프로그램,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 다음 기타 유관기관과의 사업, 그 밖에 지역 영상 미디어 관련 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폭넓게 영상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제가 필요한 부분만 가져왔는데요. 위탁 운영을 보시면 그 원주시장에 의해서 비영리 단체가 위탁을 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공모 절차라든지 이런 좀 복잡한 절차를 걸쳐서 공정하게 선택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위탁 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재위탁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3년 정도 하시는데 3년이라는 기간이 사실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한번 좀 논의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는 그래도 원주시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원주시의 또 지원을 받기 때문에 기본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형편이 나은 편이죠. 나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보시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최근에 이제 뭐 AI 관련된 그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좋은 게 무료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원하시면 교육을 신청하셔서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보니까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관리의 편리성은 있긴 하는데, 여기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아마 사용자분들께서는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거 보고 또 시청 가고 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신청을 해서 그거를 알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매번 영화 상영이 여기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건데, 또 이렇게 독립 영화라든지 좀 잘 접하기 힘든 영화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장비랑 공간 대여 사업도 같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보니까 요번에 저희 학생들도 제가 한라대 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립 영화를 만드는데 그런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뭐 이렇게 배우를 써서, 전문은 아니지만 지망생 배우들을 쓰고, 그 다음에 좀 좋은 장비를, 영화 전문 장비들을 빌려서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협업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을 완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원 사업들도 하고 계셔서 지역에 좀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 또 발전을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이거는 저희 원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영상 미디어 센터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일단 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뭐 센터장님, 대표님도 뭐 전문 인력이긴 하신데,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이셔야 하고, 또 사실은 지역의 인재들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도 영상 전공하는 학생들을 가리키지만 원주에 정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작을 하는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서울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수탁 운영의 전문성은 일반적인 얘기이고, 장비와 시설 개선은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티가 나는 부분이에요. 돈을 들였을 때 장비와 시설은 너무 눈에 띄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신청을 하면 더 잘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은 지역사회와의 연계인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연계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지역민들이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많고, 그 다음에 내가 과연 가도 될까? 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이런 협력 체계를 많이 구축을 해야 되는, 지역에 아까 와서 그 축사하시고 또 인사하시는 분들을 봤지만 지역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단체와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과 좀 협업할 수 있는 체계가 이게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되는데 그게 그 시작을 안 해서 다른 지역들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항상 고민하시는 부분이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프로그램. 이게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딱 정해진 연령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지만 영상미디어 센터는 사실은 초등학생부터 유령층까지 굉장히 연령대가 다양하고 또 그 안에서 요구하시는 것도 다양하고 그리고 수준도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구들을 다 맞춰주기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공통의 욕구들을 좀 찾아내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게 좋고 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부분은 뭐냐면 원주시 조례에 의해서도 운영이 되지만 경기도는 경기도 자체의 조례로 영상미디어 센터를 지원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2019년에 만들어졌는데 일단 도 자체의 조례가 있다는 얘기는 도 자체의 재정적인 지원,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원들, 그 다음에 다양한 사업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강원도는 조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 도지사가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에게 좀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이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지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조례는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데 여기서 역할을, 그 도지사의 관심사예요. 이거는 도지사의 관심사라는 것은 그만큼 지원이 많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원주시도 지금 재정으로 지원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조금 더 확대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사실 근데 시비를 저희 학교정부 시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시의 돈을 쓰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절차도 되게 복잡하고 요구하시는 것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영상미디어 센터가 시민들에게 보다 다가갈 수 있도록 좀 그런 거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도 차원의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추가로 발표 자료 집에 없는데 추가로 붙였는데 실제로 정말 찾기 어려운 지역 미디어 센터 관련된 연구 중에서 도의 조례가 지정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연구한 논문을 발견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22년이에요. 19년에서 22년이면 그렇게 오래 기간은 아니에요. 2, 3년 사이의 변화를 봤더니 주요 성과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의 제정 이후의 성과를 보시면 영상문화 인프라가 확대됐다. 아무래도 투자가 들어가니까 인프라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영상미디어센터 자체도 6개에서 11개로 늘어나게 돼서 양적인 증가가 일단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 참여, 그러니까 센터가 많아지면 주민의 참여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되고 미디어 활동, 그 다음에 주민이 제작한 콘텐츠 수를 보시면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참여해서 많이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게 공중파 방송에서도 계속 나올까, 아마 여기서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역의 MBC나 KBS에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만든 작품 중에서 좋은 작품들은 거기 보내서 공중파에 보내서, 물론 유튜브 채널도 있지만 공중파에서 보내서 하는 게 아무래도 아직은 권위가 더 있고 좀 더 자긍심, 내가 만든 작품이 TV에 나왔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훨씬 더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다양한 경기도 내, 물론 경기도는 규모도 크고 재원도 크긴 하지만 다양한 센터들끼리 이렇게 마을 미디어 축제 같은 거, 페스티벌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같이 협업 작업도 많이도 하기도 하고 해서 하게 되고 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역센터 간에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뭔가를 추진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경기도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단순하게 시 차원이 아니라 도 차원의 어떤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전문 인력을 채용이고요. 사실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고용 안정성, 정직원이 돼야 되고 복지도 그만큼 따라야 되고 또 계속해서 이 직원들을 재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민제작단 참여하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저희도 학생들한테 뭐 10년 전에 했던 거 가르쳤다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술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새로운 교육들을 받으셔야 되고 다른 센터, 다른 지역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또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자기 발전, 그러니까 돈으로 보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가 일을 할 때 자기 발전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기회들을 줄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규모도 커지고 사실 직원 7명밖에 없는데 한 번 연수 가고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지금 있는 분들도 사실 휴가 가기도 힘들고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그래서 직원들도 좀 늘리고 이렇게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셔야지 원주영상미디어센터가 훨씬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저도 좀 반성을 하는 부분인데 지역 대학들하고 좀 더 연계를 활발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사실 가까이 있는데 잘 교류 사업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 제작이라든지 공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학생들이 개별적으로는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 준비하고 또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공모전 이런 거 하면 참여해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친구들도 있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학과 차원에서 저희가 뭔가를 진행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면 MOU도 했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MOU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제작하시는 프로그램들을 지역 방송사에서 송출해서 보실 수 있도록 유튜브랑은 사실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민 확대 참여가 사실은 필요하죠. 이게 원주영상미디어센터에 시민들이 오시지 않으면 여기에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데 그래서 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뭐 시니어 제작단이라든지 제작단을 좀 그룹별로 다양하게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게 한번 만들어져서 잘 운영이 되면 본인들끼리 굉장히 약간 친목 성향도 되고 서로 튜터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시니어 제작단이 초등학생들을 가리키는 것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혹은 뭐 서로 같이 이렇게 배우는 것도 가능하고 이게 사실 영상 기술이라는 게 연령이라든지 이런 경계를 허무는 수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사실 요즘 어린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했으면 왜냐하면 접근성이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여기 오시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냥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만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 강원도는 이게 교통 때문에 혹은 그 이동이 잘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지역에 가서 영화도 보여드리고 같이 얘기도 하고 뭐 스마트폰 사용법도 가르쳐드리고 이런 것들만 해도 사실은 영상미디어센터가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 한 부분을 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서울의 뭐 9단위가 아니라 강원도의 원주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라는 게 아까도 서두에서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센터님의 대표님 두 분 다 얘기하셨지만 라이브 커머스가 그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큰 화두가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여기 그 강원경제진흥원에서도 그 지원을 해가지고 라이브 커머스 지역의 업체들 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원주영상미디어센터도 이 사업에 참여를 하셨다는 얘기 듣고 굉장히 앞서가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뭐 단순하게 지역의 제품을 판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성장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주변에 이제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왔는데 원주에 가면 뭐 하고 살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거기 가면 뭐 해 먹고 살아 이런 얘기, 뭐 기업이 있어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지역에 와서 뭔가를 하셔도 충분히 작은 소상공인 비즈니스라도 해서 전국적으로 요즘에 이게 다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원주에서도 이렇게 다 잘 지원해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 정주 여건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젊은 층이 많이 들어와야 지역사회가 계속 활발하게 살아남고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좀 재미있는 그 기획이셨고 앞으로도 아마 꾸준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걸 통해서 저희 그 교육도 되거든요. 라이브 커머스 하는 게 이게 좀 방식이 다르니까 그거에 대한 교육도 되고 경험도 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쇼호스트 하고 싶은 친구들, 뭐 인터넷 방송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전문적이 아니더라도 더 좋거든요. 그 제가 듣기로는 이런 지역에 라이브 커머스 하면 전문 호스트가 하는 것보다 사장님이 나와서 하는 게 더 재밌고 더 잘 팔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물건 내가 파는 거니까 훨씬 더 신뢰성이 있고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재밌잖아요. 이렇게 뭐죠? 방송처럼 이렇게 정형화되고 꾸미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재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시니어 제작단이든지 어린이들이라든지 청소년들한테 본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훨씬 더 재미있는 기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도와 시에서 지원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재정이라든지 운영상의 지원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사실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근데 제가 오늘 되게 희망을 느낀 게 여기 너무 많은, 저는 몇 분 안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 도움을 주실 분들도 많고 도와주실 분들도 많고 또 같이 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 미래가 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화두를 던지는 것 정도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내빈 분들 중에 아직 소개가 안 된 분이 좀 계셔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 노사민정협의회 이동욱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네. 원주시 레슬링협회 박주영 회장님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 비우셨나 보네요. 다함께 돌봄센터 정연우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제자로 원주시 의회 차은숙 의원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시 의회 차은숙 의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그 준비를 많이 해서 아주 아름답고 좋은 메시지를 좀 함께 공유하고 싶기는 했는데요. 저도 하면서 공부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부족한 것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서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요, 사실 그 처음에는 우리 하이퍼로컬 시대에 따라 우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할 수 있는 원주 시민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뭐 크게 그 준비할 때는 막 엄청 많이 자료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말씀으로 드리다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지금 이제 하이퍼로컬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과연 이게 그 어느 지역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가, 그 다음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지 되는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그럼 어떤 것들을 그 찾아내야 되는가, 그리고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어떤 지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지원에 대해서는 엄청 디테일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 예산에 관여를 할 수는 있지만 예산을 드리는 사람은 또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한 디테일은 좀 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이제 크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하이퍼로컬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이퍼로컬, 하이퍼.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내가 왜 알아야 되지? 아마 지금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다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저와 같은 생각 때문에 준비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하이퍼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주 가까운 지역, 즉 우리가 도보로 15분 정도 내외의 생활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슬세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시군 단위가 아닌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우리 골목 이렇게 돼서 마을의 이야기들을 이 이야기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하는 그 스토리텔링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하이퍼로컬 개념이 왜 이렇게 또 주목을 받게 되었느냐? 라고 하면 이 배경에는 일단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식들이 좀 많이 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디지털 어떤 생활 방식이 바뀌고 디지털이 좀 발전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지역의 고유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소비 트렌드가 생겨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하이퍼로컬 지금 갖고 계신 휴대폰에 있어요. 그렇죠? 당근입니다. 당근을 제일 많이 그 이해도 척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하이퍼로컬은 알았는데 하이퍼로컬 미디어는 또 뭘까요?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그럼 하이퍼로컬 미디어는 지금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동네에 아주 그냥 그 사서구리한 이야기들까지도 어떤 그 시민의 시선으로 같이 공유하고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전통 미디어가 어떤 뭐 전달의 어떤 중심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면 하이퍼 미디어 로컬은 참여하고 소통이라는 그 포인트가 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취재하고 제작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이 과정 자체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강화하고 또 지역 문제를 발굴해서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럼 어디가 이 하이퍼로컬을 활용해서 성공을 했을까?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몇 군데가 좀 나오기는 했었어요. 일단 영국의 BBC 로컬 요 쪽에서는 시민 기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월 450만 명이 이용하는 지역 미디어로 성장을 했고요. 미국의 넥스트도어라고 하는 곳은 주소 인증을 기반으로 이웃끼리만 소통할 수 있는 초근접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성북구 마을미디어센터, 또 마포 FM과 같은 그런 사례가 시민 참여와 직속성이라고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공통점은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역 특성의 시민 참여, 체계적인 교육, 그 다음에 공공의 초기 지원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데 영상미디어센터도 사실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원주시의 지원을 함께하고는 있는데 이 지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도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는 어떤가, 우리 또 원주시는 과연 이것이 기회일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원주에는 문화관광 자산이 아주 풍부하고요. 시민들이 미디어 제작에 대한 관심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네 소식을 다루는 뉴스는 사실 좀 부족해요. 그래서 시민 콘텐츠가 살짝 이제 흩어져 있는 그런 양상도 있고 또 체계적인 시스템 지원은 사실상 아주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주시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사실 저도 이거 하면서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지금 통합 제작 유통 허브가 이렇게 그 한 곳에 뭉쳐져 있는 이런 지속 가능한 지역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사실 우리 영상미디어센터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영상미디어 센터가 공간이 아닌 시민들마다 시민 미디어 허브로 적극적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상황이 우선 첫 번째로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콘텐츠가 모이고 퍼지는 통합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교육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단계적인 미디어 교육이 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제작과 보도입니다. 시민기자단과 뉴스룸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의 시각에서 지역 뉴스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네트워크, 공공과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과 민간과 대학과 시민이 함께 협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이걸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가, 성과를 측정하고 정책으로 환류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중에 가장 핵심은 사실 그 시민 크리에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뭐 이렇게 그 기간은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제시를 한 것이고요. 스마트폰 영상 기초부터 유튜브 또 다큐멘터리 시민 기자단까지 아마 단계별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이제 샘플링 설계를 좀 해봤습니다. 특히 시니어나 청년, 학부모 또 소상공인 등 대상별 맞춤형 과정은 또 원주시만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시니어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학부모님들을 활용한 그 사실 원래 학부모님들도 그 본인들끼리 엄마들끼리도 그 정보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친한 친구들끼리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또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하여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마 좋은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무엇을 만들지 좀 막막한데 그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지역 이야기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를 좀 추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나 전통적인 장소, 또 우리가 맛집이나 축제 등 원주에선 엄청 가지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해서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풍경까지를 만들고 그것이 이 만들어진 작품 컨텐츠가 곧 우리의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시민 참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님들이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까? 엄청 많은 내용도 있긴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봤을 때는 쉽게 보면 동네 탐험대회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저희 시민들이 직접 취재를 해서 또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할 수 있고요. 또 원주 라이프 체인지 챌린지처럼 누구나 쉽게 SNS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현재는 지금 영상미디어 센터 활용하는 문턱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이런 형식이 그 문턱을 낮추는 그런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찾아가는 크리에이터도 있고 또 찾아가는 영상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쉽게 지금 젊은 층들이 제일 쉽게 많이 SNS를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강점,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우리가 또 여기서 배워서도 갈 수 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그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쉬운 프로젝트를 함께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그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엄청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요.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이 사업은 절대로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교수님 계속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미디어센터도 사실 원주시청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이런 지역과 민간기업과 또 지역의 대학과 우리 시민과 함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의 가장 필수 가결적인 요건이고요. 여기에는 예산과 인력과 공간과 또 교육을 함께 나누는 구조를 함께 만들어줘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아마 관계자님들이 좀 더 연구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단기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1차 년도에는 약간 기반을 좀 구축해 보시고 2차 년도에는 이 기반을 어떻게 확산할까? 그
그 다음에 3천년도에는 어떻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 볼까. 사실 원래 처음에 계획할 때는 한 5개년 계획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지금 영상미디어센터고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았고요. 원주시도. 자, 요거를 조금 더 컴팩트하게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3개년 그 구도로 한번 준비는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단계적으로 꾸준히 진행을 해야 이게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3개년 정도 했을 때 그냥 가칭적으로 요 정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한 요 정도 단계를 잘 지나고 나면 우리 시민 크리에이터 한 500명 정도, 그 다음에 콘텐츠 조회수 한 100만 회 정도, 그리고 연 1000건 이상의 지역 소식을 목표로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수치는 아니고요. 수치보다는 우리 지역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영상미디어센터에서도 이 사업은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우리 그 영상미디어센터는 어떻게, 그리고 우리 시민은 어떻게 이것을 진행해야 할까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한데요. 제가 봐도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 투자, 비용, 시간 이것으로 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이 주인이 되고 또 시민이 주인이 될 때 원주의 이야기가 살아 움직이게 되고 우리 영상미디어센터와 시민의 역할이 더 크게 작동할 거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사실 그 내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 편의적으로 참조하시라고 좀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건 뭐 그냥 눈으로 스캔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는 지금 이런 프로젝트는 저도 배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도움을 받아서 요새 많이 하는 생성형 AI 프로젝트를 좀 공부를 좀 해봤고요. 그거를 통해서 좀 쉽게 좀 한번 만들어 보게 된 프로젝트이니까 함께 활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 영상미디어센터가 시민이 말하고 기록하고 연결되는 공간으로 새롭게 도약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아름답고 따뜻하게 우리 센터를 함께 활용해 주시는 원주 시민이 돼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표를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대에 준비된 다과를 즐기시고 약 10분 뒤에 다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바탕으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좌장을 맡으신 한라대학교 미디어 광고 콘텐츠학과 곽선혜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부 토론의 좌장을 맡은 한라대학교 미디어 광고 콘텐츠학과 곽선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대략 한 분당 한 6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원도심 살리기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 대표 사업으로 원주 투데이 신문사 편집국장님 이상용 국장님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플랫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당근마켓 플랫폼이 그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꼽는 게 동네에 주목한 삶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고 거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는 게 가장 신뢰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동네를 권역화해서 이 플랫폼을 구성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실세권 말씀하셨는데 그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닐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내 집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집 주변을 걸어다니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실세권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대형마트는 계속 매출이 하락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 편의점은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플러스는 문을 닫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편의점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게 실세권의 영향이라고 보는 그 시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동네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생활하는 하루의 대부분을 동네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네에서 친구를 만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뭐 이런 활동들의 대부분이 동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네에서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동네에는 삶의 질이 높고 반대로 그런 사회적 인프라가 없으면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타깝게도 수도권 집중화 계속 진행이 되면서 지방 도시는 동네 붕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주만 보더라도 그 작년에 도내 18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원주만 인구가 증가를 했는데, 근데 올해 그 또 하나 원주는 도내에서 가장 젊은 도시다 보니까 원주만 유일하게 고령 사회였고 나머지 17개 시군은 초고령 사회였습니다. 근데 올해 10월 기점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원주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가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원주는 다른 도시와 비교를 했을 때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원주시가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그 관내 5개 대학 대학생들이 그 주소지를 원주로 옮기면 학기당 10만 원씩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그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42%라면 10가구 중에 4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여서 이것도 역시 굉장히 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올해 등장한 용어 중에 10부 사막화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 농촌 고령화되고 탈농촌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런 그 농촌에서는 도저히 상점이 더 이상 생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계속 문을 닫는 바람에 그러니까 신선한 식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상점이 없는 마을을 식품 사막화 지역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원주에도 9개 마을이 그 식품 사막화 지역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 보니까 아까 대표님 빼면은 7분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 역량이라면 조금 더 영향을 펼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원주라는 곳을 놓고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원도심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원도심 중에서 중앙동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 대다수 지자체의 중앙동이라는 지명은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의 중앙에 있어서 다 중앙동이라고 부르는데, 그 살아보진 않았지만 60년대 중앙동은 굉장히 부자 동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마 그 수도시설이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생활용수를 원주천에 많이 의존을 했는데, 중앙동은 바로 뒤쪽에 원주천이 있었고, 앞으로는 그 당시 가장 컸던 그 중앙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가 좋은 동네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 귀래 불온에 이어서 25개 읍면동 중에 인구가 3번째로 적거든요. 그래서 아마 3, 4년 내에 2,000명 선이 붕괴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가 전국 그 영상 미디어 센터 중에 라이브 커머스를 가장 먼저 시작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의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그 많이 벤치마킹을 오고 계신데, 이 라이브 커머스를 원주 그 모든 상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중앙동에 있는 노포를 대상으로 하겠다 타켓을 정하고, 또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중앙동에 있는 오란다 제거라는 곳은 빵집인데 45년 됐더라고요. 또 신흥 종묘사 아마 아실 텐데 평원로에 있는데 거기는 원주에서 처음으로 종묘 생산을 한 업체이고, 또 중앙동에는 3대째 그 기름을 짜는 그 방앗간도 중앙동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 더 찾아보면 더 많은 소재를 발굴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중앙동에 국한해서 하시면 조금 더 좀 지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미디어 교육도 그 매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중앙동에서도 중앙동 노인정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렇게 타겟이 분명해지면
그 나중에 성과 평가를 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원주시도 그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도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을 하는데 그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는 원주시 위탁 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활동이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영역은 다릅니다.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는 농축산물에 특화되어 있고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그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통합 운영을 하면 훨씬 더 규모화할 수 있고 전문화할 수 있고 장비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그거를 원주시가 통합하는 게 아니고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가 저는 충분히 영향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통합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어떨까. 그리고 그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더라도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좀 그 속상한데 일반적으로는 뭐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을 한다거나 뭐 SNS, 현수막 이렇게 일반적으로 홍보를 하시는데 그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만의 어떤 홍보 방법을 발굴해 보시면 어떨까. 요즘 팝업 스토어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주에서도 연간 한 60개 정도 행사가 대규모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행사가 열릴 때마다 팝업 스토어 하나를 처음에 제대로 이렇게 갖춰 놓으면 그 계속 꾸준히 홍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 질의응답 하실 내용이 있으실 텐데 이어서 조금 더 토론 말씀 들어보고 이따가 네 분의 토론 마무리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김광준 PD님 말씀 이어듣겠습니다. 원주 KBS하고 뭐 춘천 KBS에서 한 30여 년 PD로 재직하다가 몇 년 전에 퇴직해서 이제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 활용 방안 중에 이제 특히 제가 올해 그 원주 뭐 강의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시민 영상 제작단이라고 이런 것을 이제 조직해갖고 한 10여 회 원주 시내 뭐 여러 가지 그 지역 경제를 이제 살리자 하는 차원에서 뭐 농가 특용장 좀 주목할 만한 농가라든가 좀 이렇게 참신한 아이디어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어떤 가공 뭐 중소업체들 뭐 관광농원 이런 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발굴해갖고 취재를 했었어요. 올해.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는 아니고 한 중간부터 이제 올해 총 한 10여 회 했죠. 한 봄에부터 해서 한 10여 회 했는데 한 중간 여름철부터 이제 참여를 해서 그거 좀 이제 느낀 점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이제 이 사업을 또 계속 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나 그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원주 여기 좋은 시설 갖추고 있는 여기 영상 미디어 센터 시설을 어떻게 또 이런 식으로도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이제 세 가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여기 원주 영상 시민 영상 제작단 올해 이제 참여하면서 느낀 점을 얘기해 보면 올해 이제 프로젝트 테마가 뭐 힘내라 원주 지역 경제 해가지고 이제 여기 뭐 아까 라이브 커머스도 시도했고 했지만 이거는 뭐 라이브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 지역 농가라든가 아이디어 있는 그런 이제 그걸 찾아가서 우리가 취재를 해서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뭐 시민들이나 소비자들한테 좀 많이 알리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좀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이제 취지에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보니까 그 주 발굴 업체 섭외라든가 발굴을 이제 우리 이회원 팀장님이라든가 우리 또 우리 임 감독님 여기 MBC 또 카메라 기자 하셨던 그분이 많이 또 저기 섭외나 이런데 저기 뭐 발굴하고 하는데 지금 힘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여기 마로니아 농장도 했고 뭐 태장동의 수국농원에 커피앤허브 빌리지라든가 뭐 전통주 만드는 모월 뭐 그다음에 동결 제조업 식품 만드는 에버스라든가 뭐 옥수수 농장이라든가 뭐 그 열대 식물 만드는 원프리카라든가 뭐 여기 또 다래 원주가 다래 전국에서 다래가 제일 많이 생산하는데 원주라면서 다래 그런 명인 있는 뭐 그런 농가 그다음에 뭐
저기 한살림의 그 참기름 생산하는 산림농산, 그다음에 저기 신림면에 그 멸치액젓을 전통장을 좀 특이하게 담그는 뭐 정토담이라는데 이렇게 한 여러 군데를 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 우리 이혜원 팀장님하고 임명규 감독님이 이렇게 좋은 데를 많이 섭외 발굴해 갖고 하여튼 아이템들은 참 좋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제가 뭐 한 춘천에 KBS나 뭐 원주 KBS에서 한 30년 이렇게 였으시라고 하면서도 잘 몰랐던 업체들도 몇 개, 이런 뭐 에버스라든가 정토당 같은 데는 사실 저도 잘 몰랐던 업체인데 하여튼 보고 아 이런 업체도 있구나 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촬영 날짜가 잡히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시민 영상 제작단이 한 10여 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 5 뭐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가가지고 이제 영상 여기 미디어 센터에 있는 장비를 대여해서 거기서 한 10분, 20분 정도 길이로 이제 대담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시지만은 여기 우리 시민 영상 제작단의 이제 멤버들이 그러니까 이런 시민 MC하고 그다음에 또 작가도 우리 또 자체 내에서 우리 시민 영상 제작단 멤버 중에 한 분이 또 작가 역할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나가고 했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일반 보통 시민이신데 뭐 전문 MC나 뭐 전문 작가 묻지 않게 굉장히 말씀도 NG도 거의 안 나게 쫙 잘하시고 아주 원고도 아주 무르르듯이 뭐 전문 작가들이 쓴 거 이상으로 잘 쓰셨고 그래서 참 여기 시민 영상 제작단에 역량 있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걸 또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초기에는 뭐 이제 오디오 수음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시행착오도 겪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이게 컨솔 같은 믹서를 하면서 뭐 이렇게 세팅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막 그랬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시행착오 줄이고 이제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세네 대 놓고 뭐 MC 잡고 여기는 뭐 이제 풀샷 잡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멀티 채널 에디팅으로 이제 우리 임 감독님이 편집하는데 고생을 많이 이제 제작 후 작업에 이제 많이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뭐 하여튼 저도 뭐 이렇게 카메라는 사실 많이 안 다뤄봤는데 이렇게 하면서 또 막 일반 또 스태프분들도 처음에는 잘 모르고 대부분이 아마추어였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카메라 작동법이라든가 화면 구도를 어떻게 잡고 앵글을 어떻게 해서 조명을 어떻게 치고 그다음에 마이크는 어떻게 사용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저도 포함해서 많이 우리 또 배우고 역량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몇 분이 또 이렇게 거의 전문 우리 뭐 임 감독님이라든가 또 일반 또 이런 영상 동아리에서 이렇게 카메라 많이 다뤄본 분들이 또 유튜버 또 지금 굉장히 그 유명한 유튜버 분들 계시고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또 지도를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더 이렇게 일반 우리 멤버들이 역량이 많이 이렇게 처음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 아쉬운 점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취재를 해가지고 이제 편집을 해서 이렇게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 뭐 원주 TV 해서 또 유튜브 채널에 올리거든요. 올리는데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적은 거에 한 뭐 100여 편에서 많은 게 한 뭐 아로니아 같은 게 한 400여 회, 그러니까 한 뭐 그 정도 한 몇 회, 뭐 하여튼 1000회 되는 건 없어. 그래서 좀 조회수가 좀 아직 적다 보니까 뭐 이게 사실 취지가 이런 우리가 취재한 농가나 업체들을 소비자한테 많이 알리고 홍보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런 이제 취지에 비하면 너무 조회수가 적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한 점들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조회수를 좀 늘리는 것도 내년에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뭐 그렇고 내년에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 해 이제 총평을 하면 이렇게 모여서 한 해 동안 이제 느낀 점하고 내년도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좀 얘기도 했지만 거기서 조금 나온 것들이 이제 형식이 일단 우리가 이렇게 3, 4 카메라 한 멀티캠을 쭉 놓고 이렇게 대담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림이 물론 이제 인서트 그림은 사전에 조금 찍어서 이제 이렇게 뭐 인서트로 비디오 인서트로 이제 덮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이 대담한 인터뷰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림이 자체가 좀 좀 다이나믹하지 못하고 좀 뭐 이런 생동감도 많이 떨어지고 화면이 좀 정적이고 지루한 그런 게 있어서 내년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삼각대 뻗쳐놓고 이렇게 여러 대 고정된 카메라로 하는 것도 좀 벗어나갖고 이렇게 좀 들고 찍기, 아니면 뭐 영어로는 뭐 핸드헬드, 일본말로는 데모치 이렇게 해서 찍으면은 좀 더 이제 영상을 더 현장성, 그 밀착성도 높아지고 생동감이나 역동성도 좀 높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카메라도 요새는 이제 우리 방송용 전문 캠코더를 이제 이렇게 뭐 무거운 가방에 이제 매번 이렇게 와서 이제 대여해가지고 차에다 이제 또 이렇게 힘들게 또 트렁크에 싣고 이렇게 갔는데, 이 요새 스마트폰이 잘 나오니까 이제 일반 스마트폰으로 찍고 이제 편집도 그 스마트폰이나 뭐 PC에서 또 하는 뭐 이런 편집 앱도 있고 뭐 그렇게 하면 또 영상도 또 생동감 있게 찍을 수 있고 또 뭐 기동성 면에서 편하고 또 사용하기도 아마추어들이 사용하기에는 핸드폰을 찍는 게 아무래도 편하죠. 이게 뭐 캠코더 찍으려면 여러 가지 세팅도 해, 뭐 조리개 세팅에다가 뭐 포커스도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복잡한데, 그냥 카메라 뭐 스마트폰을 찍으면 또 뭐 영상 화질이 뭐 줌 들어가면 조금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그래 풀샷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거를 그 리포터, 아까도 뭐 어떤 분이 얘기했지만 이제 MC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4명이서 이렇게 팀을 짜가서 한 명이 뭐 리포터, 한 명은 이제 뭐 PD 겸 뭐 작가 섭외하고 뭐 원고 쓰는 이제 PD, 한 명은 뭐 또 또 현장 뭐 진행이나 조명이나 오디오를 한다고, 한 명은 또 이제 카메라맨을 하고,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을 하면은 뭐 모든 멤버들이 이렇게 좀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MC도 이제 우리 저기 잘하셨는데 뭐 이제 그 처음에 외부 MC도 좀 쓰다가 이제 우리 시민영상 제작단 한 분이 아주 또 그동안 뭐 이렇게 또 MC 경험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하셔서 잘 하시긴 하시는데, 이제 한 분이 계속 고정으로 하다 보니까 뭐 좀 젊은 또 영한 뭐 이런 아까 말한 뭐 호스트 하고 싶어하는 뭐 대학가 방송반에 뭐 좀 이렇게 그런 젊은 대학생이라든가 뭐 그래서 좀 그때 이렇게 뭐 어떤 그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좀 뭐 젊은층 아니면 뭐 안수 시니어 이렇게 해서 좀 리포터 이제 이렇게 뭐 돌아가면 이제 앉아서 하면 MC고 이제 막 움직이면서 하면 이제 리포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리포터도 이렇게 다양화 이렇게 교대하면서 여러 사람이 교대를 해보면 어떨까. 뭐 작가도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분 하고 이제 그렇게 역할 분담을 좀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뭐 이렇게 지역 경제 살리자 그래갖고 뭐 이런 농가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갔는데, 이제 새해에는 이제 좀 이제 소재도 다양해서 뭐 예를 들면 원주 시민들이 참여하는 여러 동호회들, 뭐 음악 밴드, 댄스 동아리라든가, 러닝 크루라든가 뭐 있어요. 또 파크 골프라든가, 뭐 당근 뭐 이런 스포츠 동호회라든가, 뭐 여행, 등산, 낚시 동호회, 뭐 이런 좀 약간 좀 동적인데, 뭐 독서나 이런 바둑 말고 뭐 이런 동적인 거 하면은 이제 그림도 좀 약간 다이나믹하고, 또 이제 그런 해당 또 동호회 회원들이 보고 이제 뭐 유튜브에 이제 올라가나 하면 또 볼 거 아니에요. 조회수 늘리는데도 또 관심 있게 자기네 찍은 거는 또 볼 테니까 뭐 이렇게 조회수 늘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다양한 지역의 맛집이나 뭐 이색적인 카페라든가 아니면 오래된 노포, 뭐 오래된 여기도 이제 뭐 50년대 생긴 짜장면 집도 아직 있습니다만, 안동 뭐 그런 뭐 솜틀집 뭐 이런데 그 사라져가는 뭐 그런 이제 로포라든가 저 대장간 뭐 옹기 만드는데 이런 지금 보기 힘든 그런 데를 이제 오랫동안 이제 대를 이어서 하는 뭐 그런 이제 노포 한지 만드는 저기 당나무 해갖고 하는데 아직도 이제 한 30-40년 하신 데 있는데, 뭐 그런 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한번 또 찾아가 보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뭐 우리 마을 한번 또 소개하는 거, 우리 마을 한번 놀러 오세요 해갖고 이제 시골 뭐 마을 뭐 이렇게 다니면서 그 마을의 뭐 자랑거리라든가 흥미로운 인물이라든가 놀만한 관광자원 뭐 이런 건 이제 뭐 이 반장 그 이장님이 뭐 리포터가 돼서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마을 소개 순회하면서 하는 것도 어떤 이렇게 좀 침체된 농촌 마을에도 생기도 불어넣고, 또 그분들이 또 마을 우리 언제 나온다 그러면 또 보면 또 조회수 늘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약간 뭐 그런 이제 소프트한 거 말고 또 어떤 현안 같은 거, 뭐 좀 이제 우리가 며칠 전에 얘기 나왔지만 뭐 이렇게 원주 신문고 뭐 시민 발언대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현안, 뭐 이제 원주투데이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그 인천공항 가는 첫 버스를 좀 땡겨달라. 강릉이나 춘천같이 새벽 3시에 그러면 첫 비행기 갈 수 있는데 여기 새벽 6시 가니까 전날 저기 밤에 가서 자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한 새벽 3시 하면은 첫날 비행기 바로 수속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뭐 혁신도시에 남자고등학교 좀 생겨달라. 그다음에 여기 뭐 중앙시장 2층 미로시장 처음에 열심히 막 청년들 이렇게 스타트업 했는데 지금은 거의 이렇게 침체된 분위기 이런 것도 뭐 활성화하는 방안 이런 것도 현장 가서 이제 그런 얘기도 담아가지고 뭐 이제 원주시청 뭐 홈피 이런 데다가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담아서 시청 담당 공무원들도 볼 수 있게 이렇게 연계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소재를 좀 다양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이제 시민 영상 제작자는 뭐 그렇게 좀 활용하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밖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미디어 센터 이 시설하고 활용 방안 이런 거 조금 뭐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강의도 뭐 AI 강의도 하시고 또 뭐 여기 초중고등 뭐 유아들 와서 견학도 하고 거기서 또 뭐 이렇게 그래서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번에 뭐 제가 이제 원주 시민 영상 공모전인가 그것도 이제 조금 심사위원회를 해보니까 동아리도 꽤 많더라고요. 뭐 초등학교 애들 동아리도 있고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영상 제작 동아리도 있고 일반 시민 동아리도 몇 개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작년도 그렇고 뭐 이렇게 몇 번 참여했는데 그런 동아리들이 여기 와서 프리 프로덕션에서 뭐 서로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거죠. 회의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장비 대여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작품 같은 게 만들어지면 여기 스크린 좋은 게 있으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시사회도 한번 이제 작품도 시사회 뭐 이렇게 해보는 것도 어떤가. 그 작품이 좋으면은 또 뭐 이렇게 공지를 켜게 해갖고 일반 시민들도 같이 여기 객석이 있으니까 해서 그런 작품들 여기서 시사회도 하고 뭐 그런 쪽으로 좀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극장이 이게 이제 뭐 영화하는 이제 상영관이 있잖아요. 상영관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이제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위주로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가 그냥 한 80석 저희 이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이제 그 종로에 그 낙원상가 가면은 거기 실버 영화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 이렇게 60, 70년대 영화, 우리 한국 영화라든가 뭐 이런 방화나 외국 영화 뭐 배너, 뭐 우리나라 영화 마부라든가 뭐 옛날 오발탄 뭐 이런 것들, 뭐 자유부인 이런 것만 보여주는데 노인분들이 막 줄 서갖고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여기 그런 필름을 구해서 뭐 옛날 뭐 옛날 영화도 뭐 이런 배너 뭐 외국 영화도 있고 우리나라 영화도 60, 70년대 이런 흑백 영화 이렇게 뭐 한여 이런 거 해주면은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좀 볼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런 마을회관 같은데 요번 달은 뭐 어디 시골에 뭐 소초면 마을회관 뭐 노인분들을 다 초청해갖고 그런 또 그분들이 아니면 미래 사전 조사 뭐 어떤 영화를 보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순위 높게 보고 싶어하는 영화 여론 이제 조사를 해서 그런 영화를 이제 이렇게 또 틀어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뭐 이런 추억의 옛날 영화를 실버 영화관 식으로 뭐 이건 이제 뭐 자주 못하겠지만 종로가 그 낙원상가 실버 영화관 매일 이렇게 몇 번씩 하는데 여기는 뭐 거기는 이제 뭐 원래 노인네들이 많이 모이는 데고 그래서 가능한데 여기는 이제 인구 뭐 적으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이렇게 횟수를 조절해서 하면은 또 이렇게 다양하게 또 이런 상영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 김강준 PD님께서 올해 원주 시민영상 제작단 일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느끼셨던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소회 그리고 내년에 조금 더 발전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 같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로 원주 시민영상 제작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미경 선생님께 하이퍼로컬 시대 시민 참여 방안에 대한 소고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멤버로 이 자리에 지금 앉게 됐습니다. 이렇게 초대받게 돼서 아주 뜻깊은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따라서 제가 느낀 이 작은 소회는 저만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 영상 제작자 분들을 제가 대변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소개를 할 텐데 따라서 좀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제가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을지 살짝 걱정되면서 기본적으로는 개인적인 소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원주 시민이 된 지 20년이 넘는데 저는 사실 제가 원주 시민으로서의 그 아이덴티티를 잘 못 찾고 있었어요. 굳이 찾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여기가 제 삶의 터전이고 터전이 되었고 그냥 뭐 재밌는 거 찾아가면서 나름 즐겁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에 대한 그 애정 이런 것도 나름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팟 좋아하는 그런 이벤트 그런데 꾸준히 찾아다니면서 제가 개발해 놓은 맛집에서 충분히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 영상 미디어 센터를 알게 되면서 저의 관심사가 훨씬 더 이때까지 20여 년 동안 제가 여기를 미리 알았더라면 저의 그 생활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지 않았을까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충분히 즐긴 한 해였습니다. 사실 영상 미디어 센터는 제가 그 독립 영화를 엄청나게 좋아해서 저는 오로지 이 영화관만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관 뒤편에 많은 그 촬영실과 스튜디오와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가 작년 이맘때쯤 이제 우연히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뒷방에 대해서 조금 더 친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알게 된 여러 동아리들 그리고 여기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저 그 영상 편집 이런 거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 완전 똥손이었거든요. 근데 뭐 금손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제 친구들 사이에선 금손으로 통하는 전부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받은 교육 덕분입니다. 그리고 운 좋게 이 그 시민 제작 단원이 될 수 있었는데요. 좀 전에 김광준 PD님께서 우리 시민 영상 제작단의 활약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 굉장히 그 뿌듯함을 느끼고요. 저도 일원인 것에 대하여. 그리고 저희가 지금도 계속 그런 그 기조를 유지하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스크립트도 저희가 쓰고, 그 다음에 이 방송 그 진행도 하고 촬영도 하고 물론 미숙하나마 그런 카메라 워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몰랐다가 하나씩 익혀가는 그런 재미가 굉장히 제 삶의 그 질을 많이 높여 놓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지역 사회에 제가 뭐 헌신한다거나 기여하겠다거나 이런 일도 없습니다. 그냥 저 혼자 그냥 잘 살고 남한테 폐 끼치지 않고 즐겁게 살면 된다는 생각을 사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깨에 굉장히 짐을 조금 얹고 살게 되는데, 그 짐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거 진짜 나를 날게 해주는 날개라는 제가 지금 황금빛 날개라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황금빛 날개가 돼서 훨훨 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눈부시게 아름답고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헌신 뭐 이런 거 일도 없지만
여기에서 촬영을 조금 하고 카메라를 잡고 보니 저도 모르게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저도 모르게 조금의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에 엄청난 뿌듯함과 행복감과 좀 더 이왕이면 잘해서 그 라이브 커머스 하시는 그 소상공 그 사장님들께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서로 윈윈 할 수 있고 너무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루하루 나날이 그 행복감이 증진되면서 내년을 또 꿈꾸게 됩니다. 내년에는 촬영도 하고 또 편집도 조금 해보고 싶고 이런저런 다양하게 저희는 사실 이 시민 제작단이 원래 가진 취지가 멀티플레이어거든요. 그래서 누구 촬영하면 그 촬영만 하는 게 아니고 스크립트 쓰는 사람들도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다양한 포지션으로 올라가면서 언제 어디라도 그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컨텐츠는 하면 할수록 컨텐츠가 없어져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창의적이 되고 하면 할수록 컨텐츠가 늘어난다는 이 덧셈 아닌 곱셈의 법칙이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그래서 시민 영상 제작단을 위해서 이 한 몸 불사르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리고 제가 사회에 아주 헌신적으로 열렬히 기여하겠다는 약속은 못하지만 그냥 저 하나의 작은 성취, 개인적인 성취감이 사회적인 기여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나도 즐겁고 같이 더불어서 즐겁다는 이 그 행복의 비법을 또 하나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을 마지막으로 맡아주신 원주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직접적으로 강의를 맡아 해주셨던 임창식 선생님께 AI 기반 미디어 전환 시대 우리 원주영상미디어센터의 점진적 혁신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영상미디어센터 강사 임창식입니다. 네, 오늘 진행하시는 분이 AI 기반 미디어 전환 시대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의 점진적 혁신 전략이라고 아주 거대하게 얘기했는데,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1년 동안 영화도 만들고 쇼폼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스마트폰도 하고. 근데 그런 거에 지금 또 사회적으로 거의 산업혁명 이후에 최대의 변화가 되는 AI 쪽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좀 얘기를 해볼까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양 교수님이 했었던 그 자료를 제가 먼저 받은 다음에 그걸 읽어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토론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쓴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제 계속 얘기하면 말이 많아지니까 제가 준비했지 않습니까? 여기 글로 그걸 읽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제도적 구조적 개선 방향이 지금 지역 미디어가 처한 센터를 정확히 짚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근 센터의 예산 축소 및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폐관 사례는 원주 영상미디어의 역시 지속 가능성의 전략을 다시 설계해야 된다는 어떤 경고이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11월 30일 날 인구 100만을 넘어간 화성시에서도 미디어 센터가 폐관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거기는 여기하고 좀 다르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 되게 좋죠. 그거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고, 이제 현재의 교육 운영 구조에 AI 기반 미디어 기술을 입히는 점진적 전환 전략이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제안 아닌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센터에는 이제 스마트폰 촬영, 편집, 유튜브 입문 교육은 여전히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초 과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도 깊은 수업은 사실은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여전히 시민들한테 열려있는 강의는 쉽고 재밌는 수업입니다. 조금 아쉽긴 하죠. 근데 그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인문적 교양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상당히 뒷받침되어야 되는 시나리오 쓰기 같은 거.
그리고 촬영 장비는 고가이기 때문에 그거를 경험한 게 적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술적인 부담, 그리고 특히 후작업, 이게 아주 사실은 마법과 같은 거라서 후작업이 사실 실력이에요. 그래서 편집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중급이나 이런 수업으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AI의 어떤 대본 작성, 그리고 자동 편집은 좀 그렇다. 근데 뭐 TTS 더빙, 그리고 이미지 영상 생성 같은 기능을 조금씩 하면 기존에 있는 영상 어떤 것들 만들던 그게 뭐 쇼폼이 됐던 아니면 뭐 한 4분 5분 되는 CF 정도 된 거라도 거기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그리고 배우시는 분들도 접근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합니다. 제가 점진적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이 프로젝트는 한 6개 전략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존 교육하고 AI 자동 기능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촬영 후 AI 자막 자동 생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뭐 필모라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요즘 되고 있죠. 그래서 AI 음성 더빙이나 아니면 색 보정 이런 것들 좀 하게 하고, 그다음에 2단계 때는 이제 대본 작성을 이제 쉽게, 이제 시민의 경험 지역을 얘기하면 이제 AI 영상 대본으로 재구성하고, 특히 고령층하고 초보자들한테는 이 대본 작성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아까 양 교수님은 여기 못해 보니까 교수님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출처 구글 AI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런 용기가 없어서 AI 기반으로 뭘 했다 이렇게 하지 않지만, 사실은 작년부터 저는 굉장히 많은 AI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이거를 작성한 것도 AI 기반이고 후에 제가 건드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AI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어떤 발표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상당히 격감됐어요. 인생에서. 조금만 다듬으면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존 스마트폰 편집 교육과 자연스럽게 연동해서 좀 더 퀄리티 있는 것들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시민들이 더 영상 미디어 센터를 잘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산도 많이 줄겠죠. 이제 뭐 러닝이나 소라, 요즘은 이제 구글에서 나오는 BEO2 같은 걸로 이제 영상 생성해서 2-3시간 만에 제작 가능하죠. 물론 지금 현재는 8초에서 약 30초 정도 만들고 있어요, 영상물이.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도 좋죠. 옛 사진 복원하고 흑백 사진 컬러하고 사라진 장소 기억을 뭐 AI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도 원주 시민 사회에서 영상 미디어 센터가 담당해야 될 주요 어떤 그 첨단 AI고 이렇게 붙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4번 가상 스튜디오 AI 배경 생성 융합 교육,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5번 AI 윤리 제작 저작권 미디어 리스크, 이것도 많이 필요하겠죠. 뭐 AI 딥페이크의 오남용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저작권하고 라이센스의 구분이라든지. 그다음에 6단계가 이제 시민 참여의 기반의 AI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겁니다. 뭐 지역 축제나 행사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되고 공모전, 아카이빙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시민이 주도하는 스마트 미디어 도시 원주로 만들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센터에 지금 7분 계시지만 지금 우리 연차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담이 꽤 많을 겁니다. 개인당. 그래서 요즘 보면은 야근들도 많고, 그래서 개인의 일을 즐겁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개인의 삶이 많이 피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AI 자막이나 컷 편집 같은 것들 업무 부담을 하게 되면 센터 업무 부담도 좀 완화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자, 그럼 마무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책자를 만드신 분도 이게 조금 제 줄 이거 읽어보면 줄도 좀 이상하게 하고 그래서 이분도 집중력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면서. 그리고 이 마무리 맨 끝에 보면 다 존댓말로 제가 썼는데 맨 끝에 더해진다 이랬잖아요. 아닙니다. 여기 뒤에 글이 더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안 싫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뒤에 것만 묻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안정, 맨 끝줄만 읽겠습니다. 제도적 안정함 위에 오늘 제시한 AI 융합 교육이 더해진다면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는 지역을 넘어 전국적 혁신 모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임창식 선생님께서 발표 자료에 미처 담지 못한 중요한 마지막 말씀까지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정 토론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우리 발제자 선생님들의 마지막 말씀 듣기 전에 오늘 여기 긴 시간 함께 하고 계시는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질의도 좋고요. 편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마이크 건네드리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객이 얼마 없어도 안 하면 쓸쓸하니까 그냥 분위기상 하나 짧게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 선생님들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되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보는데 저는 하드웨어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여기 접근성이 너무 힘들거든요. 저 오늘 주차하면서 4층까지 내려가다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이 위치를 영상 미디어 센터 위치를 아까 중앙동 말씀하셨는데 중앙동 문화공유 플랫폼이나 거기로 이동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 우산동에 그 버스터미널 지구 이제 교회에서 무슨 건물 졌는데 그 활용 방안이 지금 마땅치 않아서 고민 중이거든요. 그렇게 독립된 건물로 좀 이사를 해서 시민들이 지나가다가도 아 여기가 미디어센터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1층에 로비를 좀 깔끔하게 해놓고 아까 영화 말씀하셨는데 그냥 1년 내내 트는 거예요. 조그만데. 그럼 언제든지 와서 휴식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독립된 공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접근성이 강한 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아주 쬐끔한 건데 저도 이제 법학 전공했지만 충무로에서 인쇄과 10년 이상 먹고 내려온 사람인데 아까 여기 선생님이 여기 지적하셨잖아요. 한 줄 빠졌다는 거. 저도 되게 예민한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왕이면 저기 강단 있잖아요. 저 앞에다가 영상 미디어 센터라고 좀 이렇게 디자인 좀 바꿔갖고 좀 세련된 이미지를 주고 그냥 영상만 잘 찍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봤을 때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고 프로라는 이미지를 좀 주는 이 보여지는 것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좀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네, 그런 의견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교수 말씀해 주신 건 저희 내부에서도 저기에 좀 로고를 준비를 좀 하자.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미처 못했어요. 아니, 그 외부에서 봤을 때 좀 아쉽다. 세련되게 사진 찍어도 잘 안 나와요.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래도 원주에는 많은 여기 영상 미디어에는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외부에는 아직 많이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제 원주 시민 미디어 포럼이라고 쓰였는데 사실 지금 여기에 시민이 얼마나 참여했을까 이런 부분을 보면 홍보가 더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조회 때 그것도 같은 일환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좀 더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저의 맥락은 그런 겁니다. 좀 더 많은 연령 있는 이런 시민 미디어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의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쓴소리를 해주셔서 오히려 더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해주신 그 로고 문제 그건 이제 하나의 예로 우리 센터가 전문성이 있는 아까도 발표하신 내용 중에 전문성이란 말씀을 이제 해주시면서 강조해 주셨는데 그런 거 저도 참 예민하거든요. 밖에서 오셔서 보았을 때 이분들이 치밀하고 전문성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를 서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또 따갑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실 진정성 매우 중요하죠. 내실 중요하지만 또 밖으로 보이는 것 그것도 매우 또한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내년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제 뭐 염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저 상영관 바로 앞에 포스터 앞에 있는 지금 그 우리 컵과일 그 했던 거기를 관람객들이 오셔서 이용자분들이 오셔서 그냥 저쪽 벽에 그 무슨 병원의 진료실 대기하는 것 같은 의자에 앉아서 그냥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여기에 아늑한 카페 같은 분위기를 좀 꾸며서 칸막이도 파티션으로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이용자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영화 보고 나서 이야기도 좀 나누시기도 하고 그냥 오셨다가 잠깐 들러서 그런 가볍게 이야기 나누는 좀 더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열려있는 공간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있는데요. 쓰는 방법이 안 계시죠? 계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방보조금, 일반 보조금 집행 기준을 따라서 해야 돼요. 거기에 너무 아시잖아요. 너무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아이디어만 있고 구상만 있지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1년 전부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고 해주시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홍보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저희가 가슴 쓰리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좀 더 애를 써야 되겠고요. 우리 지난번에 예입니다만 저희가 이 극장 사실은 전에 수탁기관 있을 때는 극장 이름이 모두 극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모두 사회적 협동조합 그분들이 그 브랜드를 가지고 가셔서 모두라는 극장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씨앗이라는 이름을 공모해서 정했는데 그걸 SNS 통해서 그 바이럴 홍보하고 했는데 공모 수가 몇 개가 왔더라? 굉장히 그 정도 이렇게 공모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바이럴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그런 걸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거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바이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싶은데 그 온라인 광고라고 돈 못 쓰게 해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거 목적 사업을 위해서 돈을 쓰고자 하는 건데 지나치게 이렇게 좀 적용하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 사업비 집행 기준을 천수 위원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저희는 위탁 사업금이거든요. 그래서 위탁 사업금 집행 기준이 원주시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고 새로 저쪽 회계 쪽 담당하는 쪽에서 원주영상미디어센터는 위탁 사업을 하는 기관이니까 위탁 사업금 집행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탄력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기준을 만드는 게 제 연초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맘때쯤에 저희가 하게 된다면 미디어 포럼을 2차로 또 하게 된다면 그때는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저희 현장 참여자분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뒤로 좀 넘겨주세요. 콘텐츠학과 재학 중인 2학년 한유빈이라고 합니다. 저희 앞에 보이시는 곽선혜 교수님 이제 제자고, 그리고 양문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저희 상지대학교랑 이제 함께했던 영화 프로젝트를 제가 담당을 해서 제가 직접 섭외해서 이제 상기대와도 뭐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뭐 영상 제작단 활동도 하고
인재 양성 사업도 해서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저도 원주 출신이고 굉장히 원주에 관심이 많은데 미디어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결국에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콘텐츠를 제가 원주를 좀 많이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원주가 타 지역에 비해서 로컬 콘텐츠가 정말 그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조금 낮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콘텐츠들이 잘 되려면 결국엔 채널이 굉장히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원주 TV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만 봐도 정말 좋고 뭐 수준 높은 영상들도 많고 뭐 시민들이 참여해주신 영상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게 과연 소비가 될까? 타 지역의 사람들이 원주 TV 영상을 보고 원주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까 하면은 저는 조금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번 그 원주 영상 공모전만 봐도 콘텐츠가 사실 너무 제한적이고 똑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컬 콘텐츠를 원주는 뭐 사실 수식어가 많죠. 뭐 문학도시도 있고 관광도시도 있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제 로컬적인 부분보다 원주에 살면 어떤 게 더 좋은지 원주에서 어떻게 살면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제가 뭐 몇몇 팀장님이나 뭐 교수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원주 TV에서 이제 그냥 고유의 예능을 하나 가져가서 이제 어린 저희 뭐 손주나 아니면은 신혼부부의 자식들 첫째들이 있겠죠.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이제 4살, 5살이 됐는데 첫 심부름을 하는 그런 영상을 담아서 이제 PD들이 붙어가지고 그 아이가 심부름을 하고 그런 모습을 담아주고 그런 고난과 역경을 하는 그런 식의 예능이라던가 아니면 요즘 정말 소비가 잘 되는 그 연애 예능이 있겠죠. 뭐 솔로 지옥이나 아니면 또 나는 솔로 뭐 이런 식의 예능도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콘텐츠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더 인지도를 쌓고 시민 참여율도 높고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 뭐 충주시처럼 결국에는 그 소비를 하는 영상은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밌는 거에 로컬이 포함이 되고 이제 저희 원주 TV에서도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도 하는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엔 재밌는 영상에 광고가 들어가야 정말 좋은 영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이런 식의 콘텐츠를 좀 더 개발하고 그리고 또 인플루언서들 10명의 100명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보다 한 명의 1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좀 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더 방향성을 잡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신데 예,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게 고민이긴 합니다. 말하자면 소비가 잘 되는 콘텐츠 그건 시장에서 잘 소비되는 것인데 공적 재원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미디어 교육도 보편적 미디어 교육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하는 게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본권을 시민들이 잘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 공적 재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최적의 어떻게 보면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다수의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러다 보면 이게 좀 더 공익적인 활동, 공익적 미디어 활동, 공익성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물론 촬영 편집 교육을 받기 위해 오시는 분들은 개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 역량을 배워서 정말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획을 할 때 저희가 거기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 시장에서 먹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만 합니다는 저희 큰 어떤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의 지향점과는 다를 수 있다. 만약에 어떤 다른 그 프로덕션을 하는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요. 그러나 한효빈
우리 저 대학생 제작단 단장이신가? 아니야. 대표시죠? 예. 네, 그 이야기를 충분히 압니다. 우리 그 예능적 재미를 가지고 뭐 인포테인먼트처럼 지금 얘기해 주신 것은 저출생 시대에 아이들, 결혼 이것에 대한 소중한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TV를 보면 뭐 이혼 숙녀 캠프 뭐 이런 거 굉장히 그 가정이나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는 콘텐츠들이 많은데 비해서 어린 아이가 첫 아이가 심부름을 잘 수행해내고 이런 걸 잘 담는다면 한편으로 공익성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뭐 미로 시장이나 도레미 시장이나 중앙 시장 이런 곳에 뭐 꼬마가 심부름을 잘 하는 걸 담는다면 그것도 역시 공익성이 있는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아까도 뭐 그런 얘기 잠깐 나누었는데 파일럿으로 잘 기획을 하면 뭐 김광준 의원님도 그러시지만 저도 프로그램을 해봤기 때문에 말처럼 그게 쉬운 게 아니긴 하거든요. 사람들이 재밌게 보게 하려면 그냥 카메라만 들이댄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어쨌든 파일럿을 한번 기획을 해서 시도하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장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 센터의 홍보 활성화 그리고 확산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센터가 가야 할 공공성, 공익성 어찌 보면 좀 다른 이야기 같지만 그 안에 접점을 찾아내는 고민을 내년에 저도 운영위원으로 함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 있으셨고요.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양문희 교수님께 지정 토론은 아니었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고 사실 이 자리를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해주셨으니 좀 정례적으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감의 자리를 만들다 보면 또 이게 알려져서 또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오늘 되게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김미경 그 단원님 얘기 중에서 지역에 대한 생각이 1도 없는데 지역에 대한 감정이 제작을 하면서 생겼다는 얘기가 굉장히 뇌리에 잘 박히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런 감정은 강요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겨나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을 여기 제작단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것 자체가 시에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에 뽑을 수 있는 최대의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확산돼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느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가 하나의 약간 사랑방 역할도 하고 그 시민의식을 구축시키고 지역 문화의 발전의 어떤 거점으로서 사실 원주에 기관이 되게 많은데 뭘 대표기관으로 뽑으라고 그러면 딱히 생각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되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차은숙 의원님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제가 준비한 하이퍼로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학습하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퍼로컬 스토리였던 것 같고요. 사실 우리 대학생 제작단 우리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들 느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저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제가 또 마이스 특별위원회 특별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에 있는 스토리가 있는 저희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장소, 유니크한 공간. 그래서 이제 유니크 베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고 있는데 그런 공간들을 찾아서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이걸 또 브랜드화하고 이래서 이것이 우리 지역을 좀 더 발전시키고 부각시키는 역할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들을 지금 영상미디어 센터에서는 이미 하고 계시는 것이었고 이걸 좀 더 크게 발전적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제 기관에 있는 분들이 힘을 더 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은 지금 진행 중인 것이고 또 우리 아까 그 광준 PD님께서 여기저기 다녀오셨던 그 우리 그 저기 프로그램 제작했던
내용들, 그 업체들 장소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4년차 부위원장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엄청 많이 그 열과성을 다해서 원주시에서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업들, 향토 기업들, 그 다음에 그 또 발전적으로 발굴하는 이런 업체들에 또 속해 있고요. 더 많은 그 자료들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저희의 기업지원 일자리과 농촌진흥센터 같이 활용하시면 더 많은 자료 콘텐츠를 확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를 오늘 여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원주 시민 미디어 포럼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